자, 형상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뭐 김시습 시를 읽어봤는데요. 자, 이 용장사에서 나중에 혹시 그 경주와 인연이 되면 경주 남산을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남산 올라서 용장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용장사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장계곡을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용장사지가 있어요. 용장사지. 용장사지에 매월당 김치섭 선생이 머물던 그 암자가 있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 3층 석탑이 혼자 남아서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장사를 한번 들러서 거기서 금오신화를 썼거든요. 이제 금오신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가슴이 팍 뚫립니다. 정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정말 거기 가서 앉아서 이 계곡을 산 아래를 쫙 내려다 보면, 정말 가슴이 팍 뚫리고,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이 용장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경주의 다른 데보다도 이 용장사지로 한번 꼭 이 초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용장사지에서 쓴 시가 바로 요 시입니다. 용장산 골짜기 깊고 깊어서 사람이 오는 것도 보이지 않네. 가랑비는 시냇가 대나무를 찾아가고 스쳐가는 바람은 들의 매화를 감싸주네. 작은 창에서 잠드니 꿈은 사슴을 따라 나서고 낡은 의자에 앉으니 몸과 마음은 식은 제로다. 그죠? 식은 제로다. 삶의 의미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초가집 딸린 밭두둑이 알지 못하는 사이 뜰 앞 꽃밭에서는 꽃이 지고 또 피는구나. 이거 뭡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정화, 낙우계, 떨어지고 또 피어나는구나. 그죠? 자,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자, 이 부분은 뭐 다 거기에서요, 이제, 형상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뭐 다 넘어가고요. 자, 이 다 넘어가고, 자, 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일 신문에 이제 등재를 했는 건데, 자, 경북 매일에 이제 등재를 했습니다. 자, 요게 고지도입니다. 고지도인데, 형상강을 요렇게 했죠. 자, 이 포항 지역입니다. 포항 지역에 이렇게 강이 영일만으로 빠져나가는. 자, 강로 동풍 연자료 한데 일촌 양유 일촌 화로다. 행춘 자일 계림유나 정억 신천 안상 가로다. 자, 이게 이제 동학 이한룰 선생이 동학 이한룰 선생이죠. 이제 동학 이한룰 선생 이 경주 부윤으로 내려와서 있을 때 바로 이 형산강을 거닐게 됩니다. 거닐면서 이 형산강의 시를 이제 남겼습니다. 형산도중입니다. 형산강 길가에서 형산강을 지나며 뭐 저 정도죠. 유회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광진 별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서울이죠. 서울에 이제 광진나루에 있는 별채의 집이 생각이 나서 거기가 이제 신천이 되겠죠. 신천이 아마 여기 광진나루 쪽에 뭐 이제 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강로 동풍연자료하고 이 연자사하고 그죠? 연자사입니다. 빗길사자. 이 강길 동풍 이래 되죠. 동풍은 뭡니까? 봄바람이죠. 봄바람. 연자는 제비죠. 제비가 비스듬히 날아가고 이래 됩니다. 강가에 봄바람이 부니까 강가에 봄바람이 쫙 부는데 제비가 봄이 오니까 제비가 이제 오게 되죠. 봄에 제비가 이 형산강 길을 따라서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산강 가에 있던 집들을 보면 일촌양유 일촌하로다 이제 한 마을에는 양유 이제 버들양자 버들유자죠.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죠? 한 마을에는 꽃이 피어 있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버드나무가 우거진 그 마을을 지나고 또 꽃이 핀 마을을 또 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형산강길을 가면서 형산강 주변에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강로 동풍연자사한데 일촌양유 일촌하로다 행춘 자 봄이 지나는 차일 이날 계림의 윤이 되어 부윤이 되어서 계림 경주 부윤이 되었으니 정령 생각나는구나. 그죠? 정령 생각나는구나. 뭡니까? 신천 언덕 위에 집이죠. 신천의 언덕 위에 집이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봄이 되어서 형산강을 거닐으면서 고향 집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시는 이제 누구 시냐면 허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허강의 이 무감 허강이라고 하는 이제 무감 선생의 이제 시인데 여기 보면 양동제익이죠. 양동제익. 뭐 양동제익이라고 하면은 여기 왜 익자라고 했느냐면 익자 사무요 손자 사무요 이익되는 것 세 사람이요 사무 손해되는 것이 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논어의 글귀입니다. 그래서 양동의 여러 익이 뭡니까? 친구들이죠. 양동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지나다 어디를 지납니까? 바로 형산강을 지나면서 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이 무감 허강이라고 하는 분은 입제 정종로의 제자입니다. 입제 정종로의 제자인데 이 정종로 선생은 대산 이상정, 이 소태계라고 하는 대산 이상정의 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인 계열의 정통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허강 정종 입제, 무감 입제, 대산 뭐 이렇게 이어지는 학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 학파의 정통 학맥을 이은 인물이 바로 허강이다. 이 허강이 1766년에서 1822년에 살았는데 바로 이때는 이제 1800년대 초가 되겠죠. 이제 이때 바로 이 형산강을 오게 됩니다. 자, 1800년도 초 같으면 이제 정조가 돌아가신 바로 그 이후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정조가 돌아가신 이후가 되니까 아마
이제 사회도 혼란하고 이래서 이쪽 예 이제 왔는 것 같습니다. 강교 새우 초리리한데 그죠? 백협 황간 백협 황간 차제수로다. 이 황관입니다. 황관 차제수 예, 차례로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 이 황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벼슬을 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흰소매 황관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벼슬을 살지 않는 백의의 몸으로 이렇게 이런 말이죠. 백의의 몸으로 저 장교 긴 언덕 긴 둑이죠. 긴 뚝이죠. 긴 뚝에 긴 뚝입니다. 긴 뚝. 그 다음에 덜교자잖아요. 덜교. 긴 덜인데 뚝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형상강 뚝이 쭉 이어져 있는데 새우 가는 비가 쫙 내리고 초리리합니다. 이 푸른 릴이 이렇게 무성한 겁니다. 이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쫙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장교 새우 조리리한데 백겹 황간 차제 수로다. 자 이렇게 됩니다. 흰소매 황간으로 뭡니까? 차례차례 여러 사람들이 쭉 이렇게 강둑을 쭉 줄지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절개 증옹은 이제 이 증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증석이라고 하는 인물. 이 증석은 누구냐면 증자 즉 증삼이 있죠. 증자 이 공자 사후에 이 공자 학단을 이끌어갔던 증자입니다. 증삼이라고 합니다. 이 증삼이 바로 이 증삼의 아버지가 증석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죠. 예, 공자의 제자입니다. 여기 증옹, 자, 증자가 요 찾아온 절기는 증자가 언지일 자신의 뜻을 말한 날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 증옹이라고 하는 게 요 1번 각주에 볼까요? 여기 이 증석이 됩니다. 증석이 됩니다. 자, 공자가 일찍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로, 증석, 염류, 공서화 등 이런 제자들을 이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이제 강을 거닐다가 자, 각각 자신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증점이 말하기를 점은 봄에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관자 5, 6인 동자 6, 7인과 함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죠. 더 젊은 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자 기수가 같으면은 이제 중국의 이 강인데 이 형산강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무에서 바람을 쐬고 읊조리면서 시를 읊조리며 돌아오겠다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제 증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증석과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자 공자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너희의 능력을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처음엔 자로가, 다음엔 염류가, 다음에는 공석하가, 그리고 마지막엔 증석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할 때 바로 이 증석이 나는 그러지 않고 이 강을 거닐면서 시를 노래하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공자가 나도 너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귀, 이 영귀, 노래할 영자, 읊을 영자에 돌아올 귀자라고 하는 영귀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증자, 증석과 공자의 생각을 말한 그 중심, 핵심 단어입니다. 영귀. 그래서 양동에 보면 영귀정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정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해제 선생이 경주에 돌아올 때마다 들렀던 곳이 바로 이제 이 영귀정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증자가 뜻을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형상 강둑을 걸으면서 증자와 증석이 노래했던 말했던 그것을 떠올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벼운 바람은 정이천입니다. 정이천이 시내를 지나던 때다. 자, 2번 정이천을 한번 볼까요? 이 정이천의 경우에 춘일우성이라고 하는 시에서 엷은 구름 상큼한 바람 정오가 다 되는 때에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서 앞 시내를 걷는다. 이런 시가 있어요. 자, 요 춘일우성, 봄날 우연히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시인데, 요런 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에 있는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서 앞 시내를 건너는구나 라고 하는 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 구절을 바로 정호가 이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천, 시내를 지날 때의 과천시, 요게 바로 이 뭡니까? 요 시 속에 과전천, 요게 맞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시는, 1차적으로 뭡니까? 그게 없습니다. 이 한시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주 시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표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언지 이제 공자가 너 뜻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제 했을 때 증석이 이제 그 관자 5, 6인가 이 동자 6, 7인과 함께 그저 기술을 거닐고 바람을 맞으면서 시를 노래하면서 오겠다,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그날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 7자 중에서 벌써 4자가 이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표절이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 그 동양에서는 얼마만큼 전고 옛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요소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걸 허물로 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에 함년에 증석과 정호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증석과 정호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에 빗대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영익이 노래하면서 돌아오겠다 해서 영귀라고 하는 요 구절이 아주 많이 회자됩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간대해 천유해하고 큰 바다로 여러 물길 모이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겸해서 취했구나. 뭘 취했어요? 형산이 만경 온갖 경치의 기이함을
취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산, 이 형산입니다. 이 형산이 이 만경의 기임, 온갖 경치, 온갖 절경의 기함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중요롭게 주의 깊게 간 보겠노라. 뭘 보겠냐면, 뭘 보겠느냐면,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네라고 하는 요 말은 뭡니까? 요 구절에 이어서 이제 해석이 된 겁니다. 대해 천유해하고 큰 바다가 천번의 흐름을 모으고 이렇게죠. 천지 물길을 모으고 또 겸해서 형산이 만경의 온갖 경치의 기함을 취한 것을 주의 깊게 보겠노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를 하나하나 요래 번거롭고 이렇게 그거 하더라도 이 하나하나 일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시는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들인데 의사초연 진루 뭡니까? 진루 그죠? 속세가 되죠. 속세의 바깥입니다. 초연하게. 자, 의사 생각이죠. 생각. 초연해진 생각으로 이 진루 거듭누자 이렇게 자 진루 속세의 밖을 나가겠다는 거죠. 속세를 벗어나서 삼춘이면 뭡니까? 3월, 4월, 5월이죠. 요게 이제 삼춘이지 않습니까? 삼춘, 초춘, 중춘, 이제 맹춘, 뭐 이렇게 해서 삼춘이 되죠. 그래서 삼춘 행락, 즐거움, 호제시, 시를 지으면서 재밌게 보내겠노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감 허강이 요 황관으로 흰섬의 황관으로 뭡니까? 벼슬 살지 않고 이제 백의의 몸으로서 형산강을 따라 거닐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일체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바로 이 시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이제 쭉 풀었는데 공자는 4명의 제자의 답 중에서 증석의 답을 최고로 꼽았고 자신도 증석과 같은 생각이라고 하였다. 공자가 증석의 답을 최고로 꼽은 이유는 벼슬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허강이 이 시에서 형산강을 거닐면서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뭐였죠? 바로 요겁니다. 벼슬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바로 이 욕을 통해서 자, 요 기함 요 함년에 있는 요 증자와 정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드러낸 것이죠. 자, 공자가 증석의 답을 책으로 꼽은 이유는 뭐냐면 벼슬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지향했기 때문이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시가 무엇을 지향한다? 바로 욕을 지향하는 겁니다. 벼슬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겠노라 라고 하는 허강의 생각이 바로 요 시의 중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전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탁 알아차리는 거. 자, 요거를 알아차리는 게 시를 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옹과 정시가 나온다 했을 때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읽고 그죠?
사서삼경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대강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시를 보면서 이 사서삼경의 내용을 끄집어오고, 그죠? 논어에 있는 글을 끄집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오면서 이렇게 그 시의 주제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의 주제는 요겁니다. 요거요. 굳이 뭐 이 시의 주제는 이거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공자가 정석을 통해서 요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뭡니까? 이 시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한 것이죠. 무감은 여러 시내 물이 모여 형산강을 이루고 이 강은 더불어 아름다운 산과 어울려 있음을 그렇기에 기이한 경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말하고, 형산강의 아름다움과 함께 형산과 제산의 절경도 함께 논하면서 비오는 날의 정취와 가벼운 바람이 이끄는 나들이에 속세의 근심도 있고 있음을 말하였다. 뭐 이렇게 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은 요겁니다. 나는 벼슬에 집착하지 않고, 자, 요렇게 다니면서 요렇게 나들이 하면서 뭡니까? 나는 뭐예요? 벼슬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과 하나다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자, 쌍봉정국후. 자, 쌍봉정국후라고 하는 분은 이 1577년, 그죠? 1577년에 이제 효정의 이 사부를 지냈던 쌍봉정국후 선생이 바로 이렇게 이제 시를 씁니다. 그 중에 시 중에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이제 참 좋습니다. 여기 형강수할 파운해하고 자야천청 월만주로다. 일말경원횡 원포한데 수성장적 낙방주로다. 자, 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 뭐와 같느냐 하면 바로 이 적벽과 같다는 거죠. 적벽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 경, 미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율시니까. 자, 그 중에 이제 요 네 줄 어딨노? 자, 요 네 줄이죠. 자, 요 네 줄입니다. 요 네 줄. 요 네 줄이 가장 그 핵심입니다. 핵심이면서 요 네 줄을 요 네 행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요걸 말하고 싶어서, 동방의 적벽을 말하고 싶어서 바로 요게 네 개의 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건 뭐냐면 형산강은 이제 형산강의 물길이 넓고 넓은 거죠. 하고 파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제 자시잖아요. 자축 이러면 11시부터 1시 사이잖아요. 이 하늘의 기운이 열리는 날, 자시. 그래서 이제 자야 이래 되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12시경 되겠죠. 12시경에 이 하늘은 맑고, 그죠? 그 다음에 배 가득히 달이 떠 있는 거죠. 만주, 배 가득 달이 거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름이었는 것 같아요. 그죠? 보름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산강은 드넓고 넓어서 바다와 맞닿아 있고, 그죠? 바다와 맞닿고, 깊은 밤 하늘은 맑아서 달빛이 배에 환하구나. 일말경운,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일말경운입니다. 이제 이 한 줄기 가벼운 구름이 이렇게 빗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빗겨 있는 구름. 횡원포 어디까지요? 멀리 저 포구까지 뻗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로로 이렇게 저 포구까지. 여기 바로 밑이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저 위덕대가 저 연구실에서 이래 보면은 바로 형강이 보이거든요. 형강 형산 재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해서 영일만까지
쭉 포기까지 뻗어 있고, 여기에 수성, 장적, 긴 필이죠. 긴 필이 소리. 자, 수성, 이제 몇 줄기 소리죠. 장적, 필이 소리, 긴 필이 소리. 낙, 방주, 아름다운 물가에 낙 떨어진다. 아름다운 물가로 떨어진다. 뭡니까? 가득하다. 이거죠. 자, 형산강 드넓어 물길이 바다에 맞닿고, 깊은 밤 하늘은 맑아 달빛이 배에 하나네. 한 줄기 구름 멀리 포고까지 뻗었고, 몇 줄기 긴 피리 소리가 아름다운 물가에 가득하다. 이런 형산강은 뭐 어디에 비울 수 있다고요? 동방의 적벽이 바로 여기다. 이거죠. 동방의 적벽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 뭡니까? 서동파의 이름만 남을 필요가 없죠. 뭐죠? 바로 여기 쌍봉 정국구 선생의 시, 쌍봉 정국구라고 하는 이 이름도 이 형산강을 통해서 길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해제 선생 시도 있습니다. 해제 선생 시도 있고, 여기 보면 맑고 맑은 강물 본래 맑았는데 비개인 오늘 아침에는 흐리기가 똥물과 같구나. 오랜 옛날부터 청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말라 하였으니 강가 높은 곳에서 봉우리에 푸르름을 세워보느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풀어 놓았습니다. 자, 해제 선생의 다섯 번째 손자인 이의원 선생도 여기서 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허강, 그죠? 허강의 스승의 스승이죠. 허강 스승의 스승인 바로 대산 이상정 선생도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를 몇 편 남깁니다. 자, 그냥 이제 한글로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 같은 소매 나붓기는 저 멀리의 신선은 호방한 흥치 말수각의 한 척 배에 오르겠지. 배 띄우던 달밤 풍류 옛 일로 남아있어서 통천의 그 소식 당년인가 완연하네. 속세의 몸이라 황곡따름 허락하지 않아? 나그네는 두견새 소리의 들을 건가? 맑은 밤에 뱃노래 어디에서 일어나나? 형산강의 서쪽 바라보니 짙은 안개에 잠겨 있구나. 이런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가 참 좋아요. 이제 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이제 형산강을 마주한 사람이 단순히 이제 아름답거나 뭐 자신의 어떤 그 자연과 하나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또는 뭐 그 다음에 형산강의 물길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 가치관,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형산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노래한 시도 있습니다. 자, 먼저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산강은 항상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강자 권만이라고 하는 분에게 형산강은 슬픔으로 마주한 강이었다. 강자는 1728년에 형산강을 만났다. 그리고 형산강을 처음 마주한 날 시를 쓴다. 배를 타고 형산강을 건너다 대송의 적소를 바라본다. 라는 시입니다. 자, 도형강, 이제 배를 가지고 배로서 뭡니까? 형산강을 건너다가 망 바라본다. 어디를 바라보냐? 대송면의 유배지를 바라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자 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일, 즉 영일 요 앞쪽 건너편의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유배를 오던 날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생전 알지 못하던 이 곳이죠. 이 태어나가 처음으로 바로 이 형산강을 오게 되는데, 형산강을 오면서 여기가 어딘가 묻는 이 부분은
참 쓸쓸하고 씁쓸하고 또 슬픔까지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형산강의 동쪽 땅이 다한 곳, 석양에 돛담배 타고 해문을 건너네. 포구엔 느티나무 그늘 사이로 연기가 이는데 뱃사공이 말하기를 이곳이 대성촌이라네. 자, 이제 영일현에 도착해서 이제 배를 타고 형산강을 건너는데요. 이 이제 대성면에 이제 당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적은 겁니다. 강좌가 형산강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해질 무렵이었겠죠. 이 배사공이 바로 대성촌입니다. 라고 알려줘서 대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포구에 도착할 즈음에 느티나무가 만들어 놓은 그늘 사이로 저녁 연기가 자욱하게 이는 대성의 모습이 선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슬픔을 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여기 뭐 여기까지 뭐 설명이 됐네요. 이제 됐는데 그렇겠죠. 이게 이제 도착해가지고 저 건너 어둠에 담겨 있는 마을을 보면서 저곳이 어디인가라고 했더니 바로 대성촌이다라고 하길래 이곳이 내가 유배를 살 곳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슬픔을 안고 있는 그 산입니다. 그 곳입니다. 현강동축 동심권한데 사일 그죠? 사일양령 도해문이라 격포연생 괴수록한데. 자, 격포입니다. 격포. 자, 이렇게 해서 요 형산강 요렇게 있고요. 저 요렇게 있고요. 저 예전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배가 있어서 배사공이 요렇게 배로 이제 이렇게 옮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까지 여기에는 이제 밧줄 있죠. 밧줄을 이렇게 이제 강기석하고 자 여기하고 해서 밧줄을 이렇게 메어 놓고 요 밧줄 그 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건너가는 사람들이 요 밧줄에 의지해서 이렇게 끌고 당겨서 이렇게 건너갔던 그런 기억이 있던 곳입니다. 이제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요 이제 이 돛담배 작은 배가 있고 끈이 있는 것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예전에는 옆에 사공이 있어서 이 형산강이 굉장히 큽니다. 넓습니다. 넓은데 이거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격포입니다. 자, 여기와 여기 사이죠. 요 격포 포구를 격 사이하고 자, 요 사이하고 자, 연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격포 사이하고 연기가 여기 연기가 자욱하게 이제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요 괴짜는 느티나무 괴짜입니다. 이 느티나무 괴짜. 이 포구에 느티나무가 많잖아요. 이제 느티나무 그 사이로 연기가 느티나무 푸르름 사이로 연기가 일어난다. 포구를 사이에 두고 느티나무의 푸르름 사이로 연기가 일어난다. 느티나무의 푸르름 사이, 이 느티나무의 푸르름 사이로 연기가 쫙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뱃사공이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곳이 대성촌이다. 당신이 이곳에 머물러야 할 곳이다. 유배를 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있는데 뭐 그 시들 나중에라도 한번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형상 강을 한번 거닐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는 우리 책에도 이제 여기 어디냐면 우리 책이 218쪽이에요. 218쪽부터 200 227쪽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책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교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요 뭐 자료를 전부 다 제가 다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혹여나 이제 수업 중에 했던 부분 이외에 다른 것을 뭐 한번 읽어보거나 뭐 이 자료로 간직하고자 한다면 뭐 하나 구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제로 사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뭐 이걸 뭐 사야 하느냐 뭐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있는 다른 자료라든가 이걸 한번 보고 싶으면 뭐 여러분들이 한번 뭐 구입을 해서 뭐 읽어봐도 되는데 뭐 그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